서울대병원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은 의사협회가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병의원의 휴진 신고율은 4.02%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환자들은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협의 집단 휴진에 불참을 선언한 분만병의원협회 신봉식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서울대병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본 것처럼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어쨌든 집단 휴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현재 현장에 계시는 입장으로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시는 심정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심정은 이 전공의들 같은 이 젊은 의사들과 저처럼 기존에 이렇게 자리 잡은 의사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전공의 사태는 그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폭탄을 안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전공의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계속 선배 전공에서부터 누적돼 왔던, 어떻게 보면 저도 전공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 때 있었던 일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다가 이제 터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서울대 교수님께서 지금 전공의들이 염전노예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저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의료 개혁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선 의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뭐냐 하면 꼭 이번 정부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져 왔던 어떤 그런 불만이 터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의료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숭고한 정신만은 저희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 중요한 거는 이게 휴진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자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휴진 신고율은 4%에 나와서 4%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이제 신고를 한 비율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신고율과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 4% 정도는 휴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휴진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분만병원 같은 경우에 또는 의사가 여럿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진료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휴진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4년 전에 휴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약 10%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공의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전공의들이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전공의 분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어떻게 보면 휴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관심은 전공의가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한 측면으로 보여지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들이나 또 그 가족들의 우려가 가장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중증 희귀병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쨌든 이어가겠다고 하긴 했지만 차질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뭐 온라인상에서는 암 사기 환자도 뭐 진료 연기를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중증 환자에 대한 그렇다면 기준이 어디까지냐,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전문 과목이 산부인과니까 상과를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특히 암 환자들, 특히 사기 환자들,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들,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들이 이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대세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휴진을 오늘서부터 한다고 돼 있지만 개인적인 교수님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그동안 진료 맡았던 환자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마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진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아시는 지인분도 세브란스에서
27일인가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28일인가 27일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날부터 휴진한다고 했지만 네.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하겠다고 말씀하신 교수님들도 있고요. 예. 따라서 이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어떤 그 진료 성향이나 환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든 암 환자 사기라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뭐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교수님들이 선별적으로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아마 전반적인 추세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번 의정대란 있기 전서부터 네. 이미 작년 말서부터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의대 정원 발표하기 전서부터 산부인과 같은 특히 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인프라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의사 면허를 따면 네. 인턴, 이제 레지던트, 전임의 과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공의를 끝난 산부인과 전공의를 끝난 전문의를 딴 그 의사들이 자기가 세부 전공을 하기 위해서 펠로우, 전임이라고 하죠. 그걸 과정을 걷게 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금 2년째 산과를 하겠다는 그런 전공의를 졸업한 그러니까 전문의를 네. 딴 펠로우가 지원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고대 안암 같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7년째 산과 전임이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도 말에 보통 연말에 그 전공의들을 뽑거든요. 예.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 7명이 정원이었는데 지원자가 아예 없었어요. 이번 의료대란 있기 전서부터 이미 전공의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지만 실제 파업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브란스에는 전공의들이 이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이 사정은 다른 병원과 거의 다른 병원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인원수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네. 특히 신촌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 왜 전공의들이 줄었냐 하면 그동안 그 대표적인 그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었던 제일병원이 충무로에 있는 제일병원이 몇 년 전에 그 폐업을 했거든요. 예. 그 유명한 영화 배우께서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죠. 예. 결국은 폐업했거든요. 예. 근데 폐업했던 그 환자의 수요가 결국은 세브란스로 옮겨지게 되면서 세브란스가 역대급 분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분만 건수를 기록하게 되니까 전공의들의 그만큼 로딩이 많아지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특히 세브란스 같은 경우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의료 대란 있기 전서부터 산부인과는 이미 전공의가 이미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에 계시면서 분만병 의원 협회에서 또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일단 분만병 의원 협회에서는 이번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불참을 결정하게 되신 어떤 배경과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전에 여러 역대 그 휴진이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분만실과 수술실은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현재 분만 출생 건수가 되게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추이를 봤었을 때 하루에 약 600여 건의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8일, 내일이죠. 네. 휴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600여 명의 환자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7일 12시, 그러니까 18일 0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분만실에 입원한 환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이 재앙절개를 예정한 환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산모분들 중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증세, 뭐 진통, 출혈 이런 식으로 해서 18일에 진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 진료를 안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600여 건의 출생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600여 건에 포함된 거는 산모 600여 명, 그리고 물론 쌍둥이를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지만 신생아도 약 6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18일 단 하루에 1,200명에 달하는 생명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아주 중체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실 그동안
그 산부인과라고 하는 그 진료 특성상 산모들이 임신해서 날 때까지 주치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주치의와 그동안 그 진찰을 하면서 산모의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어떤 스토리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가 멈춰지게 된다면 환자들한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의사와 산모의 관계는 다른 과랑 좀 더 다른 어떻게 보면 납보, 이제 환자 의사의 관계를 납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일종의 쉽게 말하면 정입니다. 정. 이게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대단히 감당하기 힘든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이전에 서울대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분만실과 수술방, 그다음에 응급실, 중환자실은 열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희 그 분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분만의 약 80%를 개인 병의원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대학병원이 한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80%가 문을 닫는다고 하게 되면 20%에 해당하는 대학병원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학병원의 산과 교수들이 이미 탈진이 돼 있어요. 이미 의정대란 있기 전서부터 이 산과 교수님들이 거의 당직을 거의 매일 하면서 산모를 봐왔기 때문에 네. 거의 탈진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까지 마저 휴진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료 대란이 아니라 전 참사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 참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큰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협회에 한 150개 이상의 분만병원 의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저희들은 휴진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긴 하지만 네.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불만보다 먼저 앞서는 거는 환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 휴진에 동참하지 않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거를 저희들이 의협회장한테 전날 이미 상의를 드렸습니다. 네. 예.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분만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의협회장님께서도 승낙하셨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언론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분만병원협회와 의협이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의협회장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말씀 안 하셨을 뿐이지 의협회장님도 내심으로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마저 만약에 휴진하게 벌이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장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이 환자와의 신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휴진 불참 과정을 의협에 이야기를 했더니 동감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환자들의 좀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마음 졸였을 것 같거든요. 이번 그 사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 회의까지 가면서 회의했던 이유는 그전에는 이런 거 회의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의정대란이 벌써 지금 수개월째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모들의 불안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산모들이 예전과 달리 어떤 병원의 문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 저 18일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 당시도 전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산모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고 특히 이제 보호자분들, 예. 남편분들은 이제 그날 연차를 내거나 월차를 내거나 해서 모든 준비가 세팅된 상황에서 이런 휴진, 이런 대란이 있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런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산모분들은 SNS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다행이다.
그래도 분만병원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 곁을 지켜주는구나 하는 응원 메시지 되게 많았고요. 네. 특히 남편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남편분들이 되게 안심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모두가 가족들이, 걱정했기 네. 때문이죠. 네. 자, 그럼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한 내용인데 이 의료 대란 전부터, 그러니까 이 의정 갈등 전부터 상과의 경우는 지원자 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는 없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뭔가 휴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의정 갈등에서 시작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국엔 이제 증원과 관련된 것인데 만약에 그러면은 증원을 하게 된다면 이 상과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은 그냥 단순한 수치로 네. 증원이 되면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늘어날 거 아닌가? 또 필수 의료하시는 의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환경상 네. 특히 산부인과 특히 상과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네. 전공의 수가 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좀 지방 같은 경우에요. 산과 전공 의사 교수님들이 네. 시도별로 한 분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나 뭐 전라북도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산과 전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신군요.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르칠 교수도 이미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의 문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이렇게 그 전공의 수가 늘어날까 하는 단순한 계산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될 과정이 뭐냐면 증원을 해야겠다는 이전에 이 필수 의료, 특히 상과가 무너진 어떻게 보면 필수 의료 붕괴의 가장 큰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산과 붕괴의 해결 방안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원칙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존 정부가 하지 않았던 원칙을 표명하신 거는 크게 저희들이 환영할 일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네. 어떻게 실질적인 어떤 과정, 대책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대 지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은 산과 같은 경우에 예. 정부에서 5년 동안 3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3조면 1년에 6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6천억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게 지금쯤 벌써 의료 대란이 일어난 지가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의견이 산부인과 학회, 저희들 산부인과 학회 가장 이런 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또 이런 이런 개원가의 어떤 이 필수료 관련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의사, 산과 의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대 정원에만 파묻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 필수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실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아니면 물밑 작업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전공의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 그동안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쌓여왔던 어떤 불신이 이제 터진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회장께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도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 지원책을 내놓긴 하지만 보다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현직에 있는 계시는 분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지금까지 제가 분만병원 협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예. 10년째 거의 하고 있는 셈인데요. 예. 그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런 수가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 문제에 있어서 개원가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산부인과 학회 교수님들이 위주가 된 산부인과 학회에 산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에 대한 의견이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실 정부 측에서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노력은 했지만 형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 했다는 형식 속에
어떤 실질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정부가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건 공무원들이거든요. 결국은 정책의 연속성이 계속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정부만큼은 이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총대를 맸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거니까 네. 저는 정부에서 보다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의사들과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의사들의 깊은 고민을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네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 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